안녕하세요. 마음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바로 실존적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혼란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마리들이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쉴 새 없이 일에 치여 텅 빈 속이 아우성을 쳐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여유롭게 먹지 못하고 부족한 잠과 밤샘 작업으로 뻑뻑해진 눈을 비비면서 말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시간과 경주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너무 급하지는 않나요? 당신은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터퍼웨어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터퍼웨어는 안전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로 식재료를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해결책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확보된 하루의 귀한 시간들을 잊고 지냈던 내면의 아이를 다독여주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마음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아빠, 전 왜 이렇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못생기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스스로를 평범한 아이라고 단정짓곤 했습니다. 아빠의 품에 기대어 저의 자격심을 울며 토로했을 때 아빠는 저를 이렇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저는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길 바랐어요. 아니야,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고 다른 누구보다 특별하단다 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대답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못난 존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찼죠. 나는 누구지? 내 삶의 목적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걸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난 정말 쓸모없고 끔찍한 존재야. 이런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 우리는 지금 실존적 위기, existential crisis에 빠진 겁니다. 실존적 위기는 한 개인이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보통 큰 상실을 겪으며 삶의 의미나 신념을 잃었을 때 찾아오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막막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보통 일정 기간만 지속될 뿐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반면 실존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 긴장감이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이 감정이 마음을 온통 지배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삶 속에서 자신의 위치, 의미, 역할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내면의 모순은 계속되고 삶에 대한 믿음을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존적 위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위험한 난치병 진단을 받아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는 등 삶에서 갑작스러운 큰 사건을 겪었을 때,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현재 방향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왔을 때,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거나 어떤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낄 때, 이러한 종류의 위기는 사람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제게는 5살짜리 조카가 하나 있어요. 아기 고양이처럼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지금은 이렇게 순한 양 같지만 저는 그 아이가 3살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살이 되자 그 아이는 어른들의 모든 제안에 싫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불통에 떼쟁이에 자기 멋대로 하는 독재자였죠. 어른들에게 명령하고 물건을 부수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던 어린아이들도 위기를 겪는다고 하더군요. 바로 미운 3살의 시기라고 불리는 그 위기 말입니다. 아이들은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독립적인 개인이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이들 역시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순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격렬한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위기라는 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장 성공한 사람이나 가장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모두 이처럼 힘든 위기를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이 위기감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삶의 이 시기를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여기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헤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졌던 꿈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에게는 진정한 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죠. 지금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저 역시도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아직도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면 저도 모르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나 봅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요. 20대라는 나이는 어쩌면 부서진 꿈들의 대로와도 같아요. 예전에 품었던 꿈들은 하나둘씩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하죠. 끓어오르던 결정과 기세도 점점 사그라들고요. 결국 냉혹한 현실이라는 찬물 세례에 꿈을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약속들이 모두 빈말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나를 행복하게 했던 작은 물건이라든지 쉽게 울고 웃던 그 순수함,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어릴 적 꾸었던 꿈들까지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상실감에 무덤덤해지는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20대의 나날들은 아마 가장 힘들고 방황하며 공허한 시간일 거예요. 인생의 4분의 1 지점에서 위기를 맞으며 우리는 학교를 떠나 교복을 벗어던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원치 않는 사회적 관계를 새로 만들어가야만 하죠. 현실과 꿈의 경계도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해요. 지금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이 두 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쥐게 될 것이고 미래의 우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평범한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요. 그런데 행복이란 대체 뭘까요? 한자로 행복은 복보이라고 씁니다. 흰자는 위에는 흑토자가 아래에는 돈을 의미하는 기호가 있죠. 복자는 왼쪽에 옷의자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한입, 잃고 오른쪽 아래에는 밭 전자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합치면 땅과 돈, 옷과 먹을 것이 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어떤 순간에 자신이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하다는 건 아버지가 뜨거운 햇볕 아래 낡고 덜컹거리는 오토바이를 몰고 저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시고는 딸을 태운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등을 돌려 집으로 향하시는 뒷모습 같은 거예요. 충분하다는 건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는 할머니께서 서울 올라가면 배고플까봐 몰래 챙겨둔 과자 봉지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함께 넣어 손에 쥐어주시던 그 마음이에요.
충분하다는 건 혹시나 제 딸이 게을러서 자기 몸 하나 못 챙길까봐 엄마가 매달 온갖 채소와 고기, 약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는 그 택배 상자이고요. 충분하다는 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아침마다 작지만 따스한 침대에서 눈을 뜨고 창문 가득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방이 있다는 것. 충분하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뜻한 집밥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비록 몇 안 되지만 엄청난 치유의 에너지를 주는 소중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 충분하다는 건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아름다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좋은 것들을 발견할 줄 안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평온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충분함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는 다르고 모두가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서 평온한 안식처나 든든한 버팀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평온한 삶을 원한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삶이 평안한지 아닌지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즐거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딜 보아도 평온하고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딜 보아도 햇살이 가득한 법이죠. 마치 뚱보 고양이 조루바가 아기 갈매기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준 것처럼요. 네 삶에는 행복해야 할 이유가 아주 많을 거야. 그중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 또 다른 하나는 태양이란다. 그리고 그건 언제나 비가 온 뒤에 찾아오는 선물이란다. 비를 느껴보렴. 지금 네 날개를 스치고 있잖니. 어느 화창한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뭇잎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빛나는 그 순간 문득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삶이 언제나 이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친구요, 그거 아세요? 반짝이는 햇살과 맑은 날씨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세상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인 이집트나 수단은 행복지수 차트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답니다. 그 고요한 평화를 온전히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화창한 날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날들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매일이 따스한 햇살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날씨에 익숙해져 버릴 것이고 햇살은 더 이상 특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비가 내리는 어둡고 궂은 날들을 겪어보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맑은 날의 소중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깊은 슬픔을 느껴보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실감할 수 있겠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안정한 감정의 파도를 겪으며 다시 기분이 나아졌을 때의 그 순간을 온전히 만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조선시대에 이가 나가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어찌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그릇과 접시들을 보았죠. 저희 같은 젊은 세대의 눈에는 그것들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정말 쓸모없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유물 위로 조명이 비춰지자 사람들은 이걸 3D 매핑 프로젝션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위로 섬세한 문양들이 생생하게 피어났거든요. 연꽃무늬, 견고해 보이는 성곽, 그리고 그 안을 자유롭게 나는 용의 모습까지. 그제야 그 평범해 보였던 접시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말이에요. 평범해 보이던 것도 비범한 것이 되고 그 비범함을 만들어낸 사람 역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게는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가 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온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마음의 이야기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순간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